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재선에 나가지 않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탈린처럼 거짓말로 언론 공격을 한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떠오르는 스타 코리 부커 상원 의원도 대통령 실책에 대한 공화당 정치인들의 침묵은 공모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CNN 방송 리포트에서 오하이오주 영타운 주민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이민 관세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대적인 서류 미비자 단속을 벌이면서 전국의 생츄어리 시리에 경고를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규제 발표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 값이 오늘 아침에도 25%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공동 입장과 단일 여자 하키팀 구성은 미국 언론도 모두 보도합니다. 일본이 못마땅해하는 모습도 전합니다. 58년 만에 하이스쿨 음악 점수를 F에서 A학점으로 고쳐받은 유명한 음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이제 물러나는 제프 프레이크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이제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을 13분 내지 14분 정도를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로 미리 준비해온 그런 원고를 읽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고가 나갔었던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뉴스는 거짓 뉴스다. 사람들의 뜻에 반한다. 이런 과거에 히틀러나 스탈린이 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예고가 나갔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들으니까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것을 진실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CNN 방송이 여러 명의 백인 여성도 있고 흑인 여성도 있고 4명의 유권자들에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년이 지났는데 1월 20일에 취임을 했던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했더니 전부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인종차별주의자일 수가 있는가? 그가 만약에 인종차별주의자였다면 내가 이곳에 선거 유세하러 왔을 때 봤는데 흑인 젊은 대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여자 대학생인데 나에게 말도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흑인인 나에게 말 붙인 게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렸었던 AP통신이 그때 어디였었죠? 캔사스의 어느 지역이었던가요? 그곳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심을 리포트한 것보다도 오늘이 그때는 AP통신은 글이었고 CNN 방송은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훨씬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제프 프레이크 애리조나주의 의원이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레이크 투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 상을 발표하는 날 오늘 아닌가요? 오늘 1월 17일 맞죠? 그래서 먼저 했는데 그야말로 프리덤, 언론의 자유, 진실, 진실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이런 게 헤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구소련이 얘기를 했었던 것, 그야말로 언론이 사람들의 적이다. enemy of the people 이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Words infamously spoken by Joseph Stalin to describe his enemies. It bears noting that so fraught with malice was the phrase enemy of the people that even Nikita Khrushchev forbade its use.
네, 조셉 스탈린이요. 그래서 이 스탈린의 구소련이 어땠던가 하는 것들까지도 쭉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공화당이잖아요. 본인은 이제 재선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그 상원 의원은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 못하는 상원 의원들도 있고 본인은 거기에서는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그 저널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의 전쟁터에 가서도 숨지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그 저널리스트들에게 그 또 그런 미디어에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할 때 조용히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진실에 대한 공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구소련을 다시 Soviet 상기시켰습니다. Communist Party that the phrase had been introduced by Stalin for the purpose of, quote, annihilating such individuals, unquote, who disagreed with the supreme leader. 네, 그 최고 그 지도자 수프림 리더에게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그 참지 않고 반격했었던 조셉 스탈린이요. 의회도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너무나 그 위험하다. 2017년이 그랬는데 2018년은 우리가 이런 것을 고쳐야지 된다고 하면서 윤리 파괴를 막자고 했습니다. moral vandalis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진실을 지키는 데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맹이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전부 그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페이크 뉴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로 얘기를 한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뭐 무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무슬림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둥이 나가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뭐 모르시겠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연방 그 정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출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마구 그 비난을 하는 그리고 선거 자체도 그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페이크라고 제프 프레이크 공화당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The oft-repeated conspiracy about the birthplace of President Obama. Also not trivial are the equally pernicious fantasies about rigged elections and massive voter fraud, which are as destructive as they are inaccurate. To the effort to undermine confidence in the federal courts, federal law enforcement,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 free press. 네, 여기 이제 그 언론까지도 얘기를 하죠. 네, 연방 그 법원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판결을 내면은 저 사람 멕시칸 판사라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 그 사실이 아니고 틀린 것은 러시아 관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러시아라는 국가가 미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선에 지난번에 개입한 것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고 말을 합니다. To be very clear, to call the Russian matter a hoax, as the president has done so many times, is a falsehood. We know the attacks orchestrated by the Russian government during the election were real. They constitute a grave threat to both American. 러시아 정부가 주도를 해서 대선 과정에서 정말 정밀하게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는데 이런 것은 미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선거에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말로 그 파헤쳐져야지 된다. 민주주의가 계속 그 손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다 퍼져서 정말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얀마 버마에서는 그 로힝가에 대한 탄압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그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세계 그 많은 국가의 뭐 여러 독재자들이요. 시리아나 필리핀의 독재자들도 미국 대통령도 언론을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그 주장들을 트윗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하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1984년을 쓴 그 조지 오웰이 진실에 관해서 얘기를 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George Orwell warned, "The further a society drifts from the truth, the more it will hate those who speak it." 네, 이제 그 진실을 그 외면하고 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만들고 20년이 됐었을 때 그 진실의 목표 같은 것을 얘기했었던 그런 말들도 하고 과거에 그 미국은 진실을 공격할 때 진실인 것을 거짓이라고 공격할 때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공화당들은 침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신앙적으로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그 본인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젊은 그 선교사가 했었던 그런 그 말까지 하면서 어쨌든 그 오늘 연설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안에는 뭐 대통령이 레이시스트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이 좀 전에는 그 제프 프레이크 상원의원은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상원의원이고요. 지금 아주 젊고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의 뭐 대선 후보감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까지 접근한지는 뭐 지금 기간도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나 누구 얘기를 하든 아직은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그만큼 확고한 인물이 없는데 그 가운데 이제 코리 부커라고 뉴저지 그 상원 의원이 어제 그 청문회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그 여성 장관이잖아요. 이 장관이 지난주에 이민에 관해서 그 백악관에서 5명의 대통령을 포함한 남자 중진 정치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대통령이 과연 그 가난한 나라들을 향해서 특히 이제 거의 그 흑인인 그런 나라를 향해서 뭐 시궁창 나라들이라고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 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계속 물어보니까 이 의원도 물어보고 저 의원도 물어보고 린지 그레함 공화당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던 의원도 물어보고 하니까 아 나는 그 집무실에 좀 소음이 있어서 뭐가 시끄러워서 뭐 그 말을 하는 그 단어 자체를 못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빠져나가니까 코리 부커 의원이 나는 정말로 분노한다. 정말 한번 들어보시죠. 코리 부커 의원이. Your silence and your amnesia is complicity. 네. 당신의 침묵과 기억 상실증은 공모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너무 헐트당했다. 흑인이죠. And that pain, and to dismiss some of the questions of my colleagues, saying I've already answered that line of questions when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본인만 그 헐트당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헐트당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threats in this country. People plotting. I receive enough death threats to know.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피부색과 인종과 종교가 상관이 없다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데 당신이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는가. 군 통수권자가 몇 명 놓고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말을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가. 나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만나봤지만 그리고 나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존중을 하는데 몇 개월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했던 말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잘못 말을 하는 것. 그런 때 당신이 침묵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데조차도 모르겠다고 침묵하는 그런 기억 상실증은 공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치자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뭐 당장, 이거 페이먼트 어떻게 하면 좋지? 페이책 받으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펑크나지 않도록 이 디파짓을 빨리 하고, 그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 다 연방 상원 의원이잖아요. 아무튼 연봉이 꽤 많은 그런 돈을 받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보통 사람들의 소리와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통 사람이라고 다는 아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이 보도를 한 3분 30초짜리 인터뷰거든요. 그 Welcome to Downtown에서 영스타운이라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원래는 그 민주당이었는데 지난번 그 선거 때 많은 그 민주당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거나 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4명의 유권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취재를 해서 보여줬는데 3분 3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다시 그 리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틴 살비지 기자예요. Factories, jobs. The city's population is down by almost 2/3 from the 1950s. 1950, 50년과 비교를 할 때 인구도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나쁜 거죠. Foundation of our country is slipping away. I mean, it got to a point where I did not like the direction. 미국의 기본이 그 사라졌고 방향이 옳게 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2016, according to the Mahoning County Board of Elections. 그래서 이제 그 7,000 그 7,000명이나 되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Donald Trump says you're in lousy trade deals. We fix that. The jobs can come back. Something that he said that really sticks with me is that he wants to give the power back to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something that I can certainly get behind. 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는 게 좋고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고 무역 딜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파워를 돌려주겠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I'm with a pastor, a stay-at-home mom, a student, a machine shop worker, and a union member. Democrats were 네, 이제 목사도 있었고 학생, 머신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명이 흑인이에요. 젊은 여대생과 그 남자가 흑인이고 나머지 이제 백인입니다. We're 1 year. 1년 됐는데 How's he doing? Fantastic. Phenomenal. Great. Better than I ever would have dreamt. I mean that sincerely. Really? Oh, yeah. Derek? Yes, I agree. Absolutely. Yes, he's doing wonderful. He's staying on task. 네, 판타스틱하다고 하고 1년 동안에 phenomenal이라고 하고 예상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기자가 really? 라고 얘기를 하니까 oh yes, absolutely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We start with a hot button topic of the moment. How big an issue to all of you is immigration? Huge. Huge. 핫버튼 이슈, 이민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하죠. And as far as I'm concerned, they're stealing jobs of rightful citizens. 그 사람들이 아주 적절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훔쳐가니까요. Rules and respect. I feel like when people come here illegally, that's just very disrespectful. You don't respect our laws, and you shouldn't be able to come here freewheeling like that. 룰과 레스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땅으로 온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불법으로 온 사람들은 법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위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움찔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해서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마비된 거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또 넘된 게 아니라고 이제 그가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A year later, they all still want the wall. As for the president's inflammatory tweets and speech, Gino says he used to cringe, not anymore. So you don't cringe anymore because you've grown numb to it, or? No, not numb at all. But I know what he's done, and I'm starting to get an inkling why he uses Twitter in the way he does.
Because if all he had to rely on is what people 이제 say,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I love the job he's doing. Justice met Trump at a rally and says he's not a racist. He was just the nicest person, and honestly, if he was a racist as everyone paints him out to be, he could have just walked away. 네, 그가 정말 너무나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서 그냥 나이스한 것도 아니고 나이시스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회자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나에게 그 선거 유세에서 만났을 때 내게 말을 걸었겠는가. 젊은 그 흑인 그 여대생의 답이었습니다. What about the lies?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Do 있어요. you think he is a liar? Do I think he's lied? No. 아니라고 하죠. 대통령 거짓말 안 한다고요. Economically, they say 물론 이제 그 약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말을 할 때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경제로 넘어갑니다. 뭐 주식시장도 좋고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붐이라고 하니까 이 사회자가 나는 여기 와서 붐인 거 잘 모르겠는데 하니까 이제 우리 동네는 좀 안 그러는데 저쪽 동네 나아지고 있고 우리도 이제 세금 감면 때문에 아주 좋아질 거야 라고 답을 합니다. the stock market and their home values are up. Industries are booming everywhere I've seen. I look around here, I don't see a boom. Well, in this area, no, but I feel like there's small businesses that are starting to pick up. Derek says Trump's tax reform will fuel the recovery. If you expand your business in the inner city, so then my community will benefit from this tax cut. Do you think the media gives the president a fair shake? 네,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I don't think so at all. 네, I don't think so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 Will benefit from this tax cut. 네, Do 이제 you think the 나오죠. media gives the president a fair shake? I don't think so at all. No. 1 year. 전부 그 나라로 미디어가 그 공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These voters couldn't be happier. They see achievement. Most of all, they see a president like them. And he's 네, 1년이 지났는데 완전하게 해피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들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답니다. tenacious sometimes and says stuff off the cuff like we do, like real Americans do. You know, we're not perfect. I'm tired of suave. I'm tired of polished. I'm tired of the teleprompter. You know, I am.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것에 다 완전하진 않지만 말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집요하기도 하고 이슈에서 벗어나는 말도 하지만 우리 다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사람, 리얼 아메리칸임을 느끼고 전부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반지르르 하고 윤택 나고 텔레프롬프터 보고 그렇게 말하고 이러는 것에 나는 지겹다. 이렇게 이 여성이 얘기를 합니다. I want my country back. I want my country back. 미국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아이가 넷이 있는 은퇴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상이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에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부 지지하는 그 4명이 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보면요. 좀 전에 또 들어보신 것처럼 오하이오주의 영타운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나 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민이 핫 이슈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저쪽은 이민자가 많이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이미 서류 미비자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없이는 커뮤니티가 돌아가지도 않고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내쫓고 이렇다는 것이 잘 용납이 안 돼요. 어제 어떤 주에서였었죠? 그 장면 보면서 눈물이 안 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법은 법이라 할지라도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던 아버지가 결국은 39살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미국 사람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도 했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체류 신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시민권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다시 가면서 아이들이 막 공항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좀 아주 담담하게 듬직하더군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면 둘이 뭐로 어떻게 볼까? 10살 때 미국에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일도 했고 12만 5천 달러인가를 변호사에게 돈을 줬는데도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해서 합법 신분이 못 됐는데 30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멕시코로.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의 나라는 이 나라다. 10살 때 와서 지금 39살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멕시코가 남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족들도 뭐 아이들이 몇 명 되던데 다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그 젊은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울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부강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잘 좀 온정적인 미국의 이상에 맞게 처리를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린지 그레엄 어제 상원 공화당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나 오하이오주 좀 전에 유권자들 얘기를 들어보신 그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보니까 베이 지역에 곧 이민 관세국이 급습을 해서 지난번에 세븐일레븐에 갔었잖아요. 1,500명 이상 서류 미비자를 체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대표적인 안전도시 생츄어리 시티이기 때문에 미 전국의 생츄어리 시티에 경고를 보내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10월 달에 서명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생츄어리 지역 법안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민 관세국에서는 곧 추방될 사람, 추방 명령 티켓 같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 그리고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일단 타겟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쪽이 지역구죠. 연방 상원 의원은 이런 것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그런 집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산타클라라 법대에서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한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형태의 급습은 사람들의 인생을 찢어놓는 거다. 의미 있는 공공 안전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런데 팍스뉴스는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제가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팍스 뉴스는 이 같은 생츄어리 시티 같은 것이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가장 강조를 한 것인데 미국이 워낙에 큰 나라고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형태나 삶의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지방자치제 같은 것을 허용을 하는데 이민법이라는 게 워낙에 연방법이고 또 행정부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안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다카요. 다카인데 다카도 그래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구잖아요. 대한민국이 왜 세계 경제 10위리 이렇게 되더라도 그 더 이상 10위권 안에까진 가지만 1위, 2위 이렇게 갈 수가 힘들겠죠. 기적이 일어난단 모르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이잖아요. 남북한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되는 인구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일본은 작지만 인구는 한국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가장 큰 자산인데 지금 미국의 인구비가 어떻게 바뀌냐면 점점 노년층이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럽 사람들 노르웨이를 얘기를 하면서 유럽 사람들 와야지 된다. 노르웨이도요. 백인이 94%인 나라거든요. 이게 유럽 사람들이 와야지 왜 그런 시궁창 같은 나라 사람들이 오냐. 유럽 사람들이 왜 와요 미국에. 안 오죠. 노르웨이 같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와야지 되는데 그런데 다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미국의 교육을 다 받은 젊은이들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70만 명, 80만 명을 쫓아버린다면은 그러면 자산을 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자산을. 그런데 우리의 그 법무장관, 미국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벽 세우는 것을 원하는 법무장관이고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인 법무장관이고 이민에 대해서 관대한 것과는 저쪽 극쪽에 가 있는 법무장관입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새로운 것을 또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 요구를 해놨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그 한국의 그 가상화폐 그 문제가 미국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에 가상화폐 그 거래에 뭐 한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보다는 약간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뭐 아직도 그 거래소에 문을 닫는 것도 옵션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니언 같은 것을 충분히 모으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는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 6주일 사이에 최고 한때 그 만 아래까지 내려갔었던 적도 있고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뭐 비트코인의 라이벌격인 좀 작은 그런 그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내일 금요일 날 12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공화당이 아마 또 이제 몇 주일짜리 2월 16일까지 4주일짜리네요.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원에서는 218표 필요하니까 된다고 하고 상원에서 지금 9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또 게다대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뭐 아파서 지금 애리조나에 가 있으니까 만약에 투표하지 못하면 10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래 예산안 투표해 줄 테니까 뭐 다카 프로그램 같은 거 이거 연장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쉿홀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 다카에 대해서는 제프 세션스 연방 그 법무장관이 지난주에 제가 뉴스가 많아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뭐 고소한 그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그 연방 판사예요.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 윌리엄 그 엘섭 그 판사가 대통령의 결정 그 다카를 없애려는 폐지하려는 이것을 그 손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항소법원으로 가면 또 항소법원이 진보적이고 하니까 바로 중간을 빼고 연방 대법원에 이 합헌 여부를 그 판결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제프 세션스 이제 그 법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그 과정이 그렇게 됐는지는 법적으로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는 계속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하비에르 바세라 이제 또 UC 시스템 등등이 이 그 다카를 계속 유지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 워낙에 그 테크놀로지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 법무장관은 폐지해 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연방 그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신청자를 받지는 않아도 되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해놨던 그 다카 카드를 갖고 있는 그 젊은이들은 리뉴를 할 수 있도록 리뉴 신청은 하도록 그렇게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예산안과 연관돼서요 봐야지 될 문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 내용은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그 스티브 배넌 그 백악관 전 수석 그 전략가가 어제 하원에 나갔는데 그 청문회가 한 10시간, 어떤 언론은 11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11시간 청문회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본인이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 선거 의장으로 일하면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예 그 스티브 배넌이 지난주에 변호사를 고용을 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요. 왜냐하면 뭐 이 하원 청문회에도 뭐 소환장 받고 나간 건데 그 행정 특
행정특권에 의해서 본인은 행정특권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백악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백악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행정특권을 이렇게 해서 나는 안 하겠다 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백악관으로부터의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 증인 자체가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 잠시 말씀해드린 것처럼 스티브 몰러 특별검사의 대배심 소환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국에 여러 그 자문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 자문단에 12명 자문위원 가운데 9명이 이번 주에 그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한 이유가 이 그 내무장관이 땅 같은 걸 전부 관리하잖아요. 유적지 등등. 그 라이언 징크 레무 장관이 한 번도 지금 1년이 다 되진 않았네요. 뒤늦게 저걸 했으니까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에는 예를 들면 알래스카의 전 주지사 같은 사람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자문단이 해왔던 게 이 자문위원회는 1935년도에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라던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공원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미국 국립공원에 가서 즐기기도 하고 미국도 사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무장관이 와서는 입장료를 확 올려버렸고 플라스틱 병 같은 것도 그 전까지 국립공원에서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다 다시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문위원들이 지쳐서 스스로 이 자문위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새로운 행정부 들어서 이제 두 군데 자문위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뭐 하나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연구하는 자문위원회고 또 하나는 뭐 자원과학과 야생동물위원회인가요? 대신에 추가된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 헌팅 앤 슈팅 사격과 사냥과 헌팅 앤 슈팅 앤 스포츠니까 뭐 국립공원에서 낚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이 헌팅은 대통령의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좋아해서 추천해서 내무장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요. 잠시 뒤에 조금 어느 음악인일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 F학점 음악 받았다가 58년 만에 A학점으로 고쳐받은 사람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브라이언 윌슨이에요. 비치 보이즈. 예. 학교 다닐 때 서핀이라는 음악을 작곡을 해서 음악 선생님에게 드렸더니 그 음악 선생님이 몰건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선생님인데 F학점을 줬어요. 근데 서핀 USA 아니고요. 그 전에 서핀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들을 그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그 F학점 받았잖아 음악 이랬더니 그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닥터 랜데스필드라는 그 선생님이 좋아 내가 고쳐주지 하고 A학점으로 고쳐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75세입니다. 네, 미국의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제프 프레이크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 미국인들의 적이다 하고 트윗한 것을 조셉 스탈린이 언론이 그 enemy of the people이라고 얘기한 것에 비유한 그 연설, 그 대통령에게 공모하지 말아라는 이 연설 들은 사람은 딱 한 명, 딕 더빈 의원 한 명이었다고 하네요. 강희신